오래간만입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저녁에 투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약 한 달간 사용한 후기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프로 맥스로 간 게 좀 후회됩니다. 제가 원래는 작년 12 때도 프로 맥스로 갔고 10S 때도 10S 맥스를 구매했을 정도로 프로 맥스, 그러니까 큰 모델의 고집이 있었는데 이번 13 같은 경우 무겁기도 하고 작년이랑 외형도 큰 차이 없는데 폴드 3를 써서 그런가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무게가 이전에도 꽤 나가는 무게였지만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미국판 기준으로 240g이다 보니까 폴드 쓸 때는 이제 작은 태블릿을 쓰는 방식으로 써서 그런지 무겁다는 느낌을 안 느꼈는데 이번 프로 맥스는 무시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국내에서 이번 아이폰을 구매했더라면 중고로 팔고 프로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미국판으로 직구를 했다 보니까 14 나오기 전까지는 꼭 참고 사용을 해야죠. 디자인은 크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게 없습니다. 노치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들었다고 해서 배터리량 표시나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배터리 하나 때문에 폴드3를 서브로 돌리고 아이폰을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오래 갑니다. 5G 요금제 사용하고 있고 외부에 나갔을 땐 데이터, 집에 들어왔을 땐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보통 10시간 20분 정도 가는데 100%까지 충전해두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충전을 안 해놨는데도 30%, 40% 남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핸드폰을 헤비하게 사용하시면 물론 제 사용 결과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처럼 평상시 그냥 노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래 쓸 만한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 라인업에서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스포츠, 게이밍 관련 쪽에서 활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90Hz에서 120Hz 주사율 체감이나 심지어 120Hz에서 144 체감도 꽤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0Hz 주사율이 없어서 메인으로는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아이폰에서는 탑재가 돼서 스크롤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을 굳이 뽑자면 아이폰은 삼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변 주사율이 작동을 해서 스크롤 할 때 120Hz까지 피크로 올라갔다가 점점 멈추게 되면서 최소 10Hz까지 떨어지고 하는데 디스코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서드파티 앱에서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서랍 아이콘을 눌러서 메뉴 박스가 나올 때라던가 이럴 때는 화면이 멈춰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애니메이션이 좀 스크롤 할 때와 비교했을 때 버벅거리는 것처럼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능은 굉장히 말할 것도 없이 빠르고 게임할 때도 스로틀링이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칩셋이 좋아도 모바일에선 한계가 있고 이 성능 어차피 다 못 쓰지 않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니까 다른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 비해 핸드폰을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에선 아직까지 A15 바이오닉 성능까지는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년 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A15가 탑재된 이번 아이폰 라인업 같은 경우 4년 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을 입장으로 하기보단 프로라는 네이밍을 생각하며 관련 종사자,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면 아이폰으로 가시는 게 좋고 셀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신다면 사진 색감이나 아니면 셀카 결과물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폰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촬영은 진짜 스마트폰 카메라 중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레어 현상은 사진 찍을 때나 동영상 찍을 때나 여전히 있어서 솔직히 조금 개선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3 라인업에서 주변 배경 흐리게 해서 영상 찍게 해주는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애플은 할리우드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가 이번 아이폰에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CEO 팀 쿡도 테크 유튜버 아이저스틴과의 인터뷰에서 It's like having a Hollywood rig in your pocket 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시네마틱 모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로 뛰어날 만한 영상 촬영 모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전문적으로 사용할 만한 모드라면 1080p 30으로 제한을 둘 게 아니라 프로레스 비디오 모드처럼 최소 4K 30프레임까지는 옵션에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나 짧은 영화 같은 걸 종종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촬영하고 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편집하기 위해 1080p로 결과물을 렌더링한다 하더라도 4K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80p 30으로 제한을 왜 뒀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머리카락 부분 흐리게 처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점이 아직 부족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프로레스 비디오 모드도 이번에 추가가 됐죠. 프로레스는 고성능 동영상 코덱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더 많은 색 정보를 담고 화질 저하도 적고 보정도 편하고, 이는 진짜 전문가 분들만 사용을 할 텐데 실제로 프로레스로 찍은 거랑 일반 모드에서 찍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요. 다만 그만큼 영상을 촬영할 때 용량도 꽤 많이 잡아먹는데 4K 30프레임 기준으로 10초에 1기가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용량이 크다 보니까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할 때 꽤 오래 걸리는데 USB-C 포트가 탑재됐더라면 모를까, 심지어 USB 2.0과 같은 파일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가 됐다 보니까 더 느려서 전송하는 부분 때문에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저로서는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맥을 쓰시고 애플 생태계를 쓰신다면 에어드롭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윈도우로 작업을 하신다면 솔직히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접사 촬영을 이번 아이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완전히 가까이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접사 카메라로 전환이 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도 지원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접사 카메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은 꺼두고 사용을 하고 수동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cm 정도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2cm가 대충 보면 짧은 길이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는 꽤 긴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완전 가까이 가서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동으로 접사 촬영을 하는 줄 알고 초광각 렌즈로 전환이 돼서 화질이 안 좋게 돼서 촬영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디자인도 별 차이 없고 120Hz 주사율, 더 강해진 칩셋, 더 커진 카메라 말고는 딱히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커진 카메라 센서나 더 좋아진 칩셋 부분은 그렇다 쳐더라도 120Hz 주사율은 충분히 작년에 최소 프로 모델 한 가지에는 들어갈 수 있었고,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작년 아이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애플은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번에 애플은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iOS나 이런 OS 부분도 그렇고 이번 연도는 좀 쉬어가는 해로 애플이 정한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맥 라인업 말고는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요소는 없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이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완전히 다른 핸드폰으로 생각하기보단 작년 아이폰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조금씩 채워준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완성판으로 아이폰 12S 프로 맥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 요약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남겨드리도록 하고,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분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